자, 앞에 배웠는데 요번에 기타 기억장치 해가지고, 자, 요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1과목 때 설명을 드렸어요. 1과목 때 이 그림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그림을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1과목 때 확실히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되살리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크게 이렇게 100%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봐요. CPU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 사이에 이제 주기억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또 요거 사이에 보조기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주기억을 거쳐서 IO 유니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인풋, 아웃풋, 인풋하고 아웃풋, 즉 입력, 출력 장치래요. 유니트 장치. 프린터라든지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주기억을 거쳐서 저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계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연산을 지원해서 뭐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뭐예요? 주기억이 가운데서 중개자 역할을 해요. 화면에 뭘 보여주거나 프린트를 하거나 전부 다 어디에요? 주기억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디스크 저장된 걸 사진을 출력하겠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불러와서 그걸 다시 모니터로 보낸다거나 프린터로 보낸다거나 합니다. 자,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뭘 치게 되면 무조건 주기억을 거쳐서 가요. 거쳐서 나중에 여기에 저장되어 있다가 한글 같은 거 띄우면 바로 그래 작업을 하면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나가면 날아갑니다. 왜? 휘발성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서 내가 어딘가에 저장을 시키거나 이렇게 합니다. 또 계산 같은 거 할 때도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얘가 CPU한테 줘서 어떤 계산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사진을 불러서 편집을 한다거나 음악을 불러와서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을 주면 얘가 보내줘서 이게 스피커로 꽝꽝꽝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주기억을 거쳐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 되는 기억장치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얘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자, 크게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전에 설명드린 대로 CPU라는 놈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얘는 속도로 따지면 치타급이라고 했어요. 동물 속도로 따지면 치타. 자, 주기억 장치는 우리가 속도로 따지면 거북이라고 했어요. 거북이. 그죠? 좀 쉽게 설명했을 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는데, 자, 문제는 요거예요. 이제 내가 5 더하기 3을 하나라고 시켰어요. 그럼 5 더하기 3을 시키면 요거는 연산이니까 5와 3이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가 바로 요 주기억 장치에 올라가요. 저 거북이 등에 5와 3이 딱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치타가 이제 계산이 되니까 거북이가 갖다 둬 합니다. 거북이가 오겠죠? 엉검 옵니다. 한참 걸리죠, 그죠? 얘는 엄청 빠르지만은 얘는 늦습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엉검이에요, 그죠? 자, 가지고 오지만은 치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얘가 움직일 수가 없어, 지금. 움직이면 안 돼요. 얘는 지금 여기 새끼들께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올 때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치타가 멈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CPU가 멈춘다는 건 컴퓨터가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엄청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이 거북이가 언제 5 갖다 주고 더하기 하는데 또 3을 또 갖다 줘야 돼요. 자, 이거 5 더하기 3 하는데 뭐 벌써 몇 초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5 더하기 3 하는데 그냥 우리 암산하고 말겠죠, 그죠? 그러면? 자,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캐시라는 놈이 있었죠, 그죠? 옆에 토끼라는 애가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치다가 야, 너희 좀 이리 와봐 했습니다. 오니까 야, 저 거북이 등에 있는 거 저거 보이지? 저거 어떻게 좀 나한테 좀 갖다 줄래? 하니까 토끼가 뭐 말 안 들 수는 없잖아요, 치타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쫓아가요. 팽 가겠죠, 그죠? 야, 거북아 오독 하니까 왜 하니까 치타님이 달래. 그럼 거북이 주겠죠, 그죠? 거북이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토끼가 어떻게 해요? 팽 오겠죠. 그럼 치타한테 갖다 주면 얘가 5 받았어요. 더하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토끼가 야가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다시 쫓아가요. 쫓아가서 어떻게 아까 3도 있던데 야 그것도 필요한 거 아니냐? 맞아 하는 거 이거 미리 줘버려 그냥. 토끼 가서 딱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치타는 어떻게 5 더하기 할 동안 딱 돌아서면서 야 토끼야 미안한데 저기 칼이가 이거 말이죠. 3을 딱 줍니다. 고마워 하면서 딱 받아서 바로 계산만 하면 되죠. 그럼 8 딱 넣어줘. 그럼 어떻게 해요? 치타는 열심히 계산만 하면 됩니다. CPU는. 토끼는 열심히 물건만 얹으면 돼요. 창고에 창고. 그 다음에 토끼는요 열심히 배달이죠. 배달. 그죠? 택배운이에요. 택배운 거죠. 쫙쫙쫙 가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얘들 상태가 자기 맡은 일만 딱 해버리면 컴퓨터는 절대 안 멈춰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작업을 시키고 얘가 계속 작업을 왔다 갔다 하고 얘는 계속 계산만 하고 얘는 물건만 잡고 주면 돼요. 끝이죠, 그죠? 그러면 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지금 여기 CPU하고 주기억 사이의 관계예요. CPU가 열심히 계산하면 되고 주기억은 물건을 열심히 올리면 되고. 자, 토끼 역할하는 애가 바로 뭐라고요? 캐시라는 거예요. 캐시. 자, 캐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쉬를 써도 쉬우면 C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캐시 메모리로 사용해 우리 앞에 주기억장치 램 할 때 배웠어요. 슈퍼램을 얘가 사용합니다. 속도 빠르고 비싸고 그죠? 한번 기억한 건 안 잊어먹습니다. 그죠? 얘를 바로 캐시 메모리로 사용하고. 자, 주기억장치는요 열심히 얹기만 얹으면 속도 빠를 필요 없어요. 물건만 잘 담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D램을 씁니다. 그죠? 머리가 좀 나쁘다겠죠? 머리 나쁜 데서 가격이 싸요. 그죠? 그래서 D램을 씁니다. 여기 S램을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컴퓨터 가격이 그러면 비싸지겠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 가격을 최적의 상황에 맞춰서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D램을 써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D램을 쓰는 겁니다. 자, 요 관계를 알아두세요. CPU하고 주기억장치 사이에 존재하면서 둘의 속도차를 보완해주는 역할이에요. 그죠? 이건 너무 빠르고 이건 너무 느려요. 그 중간에 애가 필요해요. 그 토끼라는 애가 다른 거죠. 그게 바로 캐시다. S램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또 요 주기억과 IO 유니트 여기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요걸 이제 프린터라고 생각해. 프린터도 되고 뭐 다른 것도 상관없는데요. 중간에 뭐가 존재하냐면 이 버퍼라는 애가 존재해요. 원래는 없었는데 자,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10장을 인쇄했어요. 10장을 인쇄하겠죠. 인쇄를 시키면 주기억이 딱 올라가요. 그 데이터가 올라오면 자, 얘가 이제 얘한테 한 장을 줘요. 받아라 한 장 줍니다. 그럼 얘가 9장이 됐겠죠. 얘가 한 장 왔겠죠. 자, 한 장 열심히 출력하는데 이 한 장 출력하는데 일반적인 프린터로 따지면 여러분 잉크젯이라면 20초 정도 걸립니다. 20초요. 일반적인 글이 있다고 봤을 때요. 그럼 20초 동안 한 장 출력해서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다 했네? 그럼 또 달라 그래요. 얘가 줍니다. 또 하나. 또 줍니다. 또 하나 주죠. 또 20초 걸리겠죠. 그죠? 자, 얘는 이제 8개가 남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인쇄했다가는 10장 출력하는데 몇 초 걸리는 거예요? 200초가 걸리지. 200초. 그죠? 200초 동안 얘가 계속 이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장씩 한 장 줘야 되니까. 근데 중간에 내가 어떻게 또 5 더하기 3을 또 시켰어요. 계산해도. 그리고 8이 있는데 저 5와 3이 올라왔어요. 또 5, 3이 올라왔겠죠. 그죠? 같이. 자, 그리고 캐시가 쫓아갔겠죠. 야, 물건 또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안. 지금 이거 보내줘야 돼. 지금 잠깐만 기다려 합니다. 즉, 이거 다 끝날 동안 얘를 못 주는 거예요. 쌓일까. 그죠? 참고로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캐시가 기다리겠어요. 아직 멀었니? 아직 8초 남아서 기다려. 문제는 뭐예요? 이게 0.001초 만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에요. 20초, 한 장이 2초니까 200초를 걸리면 8장이면 8이 16, 106초 남은 거예요. 그러면 토끼가 106초는 기다려야 됩니다. 얘가 106초 기다린다는 거는 CPU가 또 어떻게 해요? 안 오니까 계산을 못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06초 멈춰버려요. 컴퓨터가 아예 딱 멈춰버립니다. 인쇄 다 할 동안. 이런 문제 생겼어요. 옛날에 컴퓨터에요. 프린터를 시켜놓으면요. 컴퓨터를 못 써요. 그거 다 할 동안 얘가 동작을 못 해요. 마우스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물론 마우스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자, 그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프린터 하면 컴퓨터를 못 쓰니까. 만약이라도 이게 용량이 좀 커가지고 한참 인쇄되는 거라면 뭐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프린터 할 동안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바쁜 일이 있는데 이 물건을 저 친구한테 줘야 돼요. 그럼 옆에 친구한테 야, 미안한데 이거 내 대신 이거 좀 전해줄래 하면 되죠. 그럼 그 친구가 내가 시간이 남으면 내가 해줄게. 그럼 나는 다른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두 가지 일이 동시 처리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컴퓨터도 자, 내가 10장을 인쇄했지만 이걸 내가 주고 있으니까 얘가 워낙 바쁜 놈인데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얘가 계속 왜 붙들릴 수는 없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중간에 노는 애가 있네요. 그게 바로 이 버프라는 놈이에요. 버프는 임시 저장소예요.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야, 너 비어있네. 미안한데 내가 좀 바빠서 하는데 이것 좀 대신 쟤한테 전해줄래? 프린터 전해줄래? 하는 얘가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10개를 갖다가 다 줘버려. 10장을. 얘는 손 놔버리고 얘 10장 받았죠. 이제 어떻게 해요? 얘가 하나씩 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상관없죠. 5 더하기 3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 5와 3이 여기 오겠죠. 그죠? 주기억에. 얘는 작업이 없으니까 캐시가 쫓아오죠. 오면 어떻게 해요? 5가 가당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5 더하기 하고 또 3을 갖다 주면 3 하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프린트를 하면서 얘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들 별개는 오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얘들은 계산을 하고요. 그죠? 얘들은 어떻게 돼요?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작업이 얘들 뭐 하면서 얘도 따로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요런 게 이제 요렇게 되니까 프린트를 하면서 다른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시죠? 자, 여기 버프라는 거예요. 버프. 이 버프를 설명하자면 버프는 꼭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로 많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버프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를 서로 완화시켜주는 역할, 보완해주는 역할을. 그 말도 돼요. 왜냐면 여기 주기억과 요 사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요 CPU와 요거 사이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그죠? 시험에는 이렇게 물었어요.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가 너무 차이 나니까 그걸 보완해주는 메모리는 하면서 물었어요. 그럼 뭐요? 버퍼 메모리라는 거예요. CPU와 요거 사이도 되고 요거와 요거 사이도 되는 거예요. 시험에는 요거와 요거 사이로 물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버퍼 메모리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프린터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용량이 좀 큰 걸 인쇄했어요. 100장을 인쇄, 100장을. 얘는 버퍼 메모리 용량이 좀 작아요. 10장밖에 가지고 있지 못 가지고 온 용량이에요. 자, 그리고 이건 프린터라고 생각합니다. 프린터. 자, 10장용 공간이 있고 요는 내가 100장을 인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100장을 못 주죠. 우선에 10장밖에 못 주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90장을 가지고 있겠죠. 얘는 이제 하나씩 인쇄시키겠죠. 근데 또 5 더하기 3을 찍겠어요. 자, 5 더하기 3이 왔어요. 자, 캐시가 쫓아오죠.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아까 10장일 때는 그래도 200초만 기다리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이제 10장을 주긴 줬지만 90장을 기다려야 돼요. 그죠? 난리가 났죠. 그죠? 1800초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더 심각해진 거예요. 아, 용량이 커지니까 문제가 되네. 그럼 스님 요거 버퍼를 늘리면 되잖아요. 이거 10장짜리 하지 말고 버퍼 좀 큰 창고에다가 큰 창고를 100장을 넣을 수 있는 창고를 하면 되잖아요. 되긴 됩니다. 하지만 메모리의 용량이 커질수록 가격은요 2~3배씩 늘어납니다. 거의 제곱 가격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버퍼를 크게 하면 좋긴 좋겠지만은 그러면 가격이 비싸져요. 또 프린터 가격이 엄청 비싸집니다. 그럼 좋겠죠. 프린터 여러분 뭐 100만원 200만원 사겠습니까? 집에 그냥 몇 장 1년에 한 몇 번 인사하는데 그죠? 안 삽니다. 그죠? 그럼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늘리지 않고 프린터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되죠. 그죠? 버퍼 자체가 10장밖에 못 넣는 공간이다. 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제 어차피 프린터는 늦어요. 얘가 주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와서 기다리는 거는 똑같더라. 얘가 20초, 한 장이 20초니까 뭐 100장을 인쇄하건 1000장을 인쇄하건 뭐 어차피 똑같이 얘가 출력이 늦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러지 말고 왜 꼭 주기기를 해야 되느냐? 왜 버퍼가 받아서 해주는 건 좋은데 얘가 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집에 하드디스크 그죠? HDD 하드디스크 여러분 기껏해야 요 정도밖에 안 쓸 거예요. 30%도 안 씁니다. 나머지 다 어떻게 해요? 몇백 기가는 남아돕니다. 지금 집에 텅텅 비어서 남아돌고 있어요. 놀고 있는 창고예요. 그죠? 맞죠? 그죠? 집에 한번 가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하드디스크 뭐 300기가가 남아있으면 나옵니다. 사용 가능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기껏 써봐야 한 200기가 쓰면 맛있어요. 뭐 영화나 이런 자료를 많이 보관하는 사람이라면 안 그렇겠지만 그래도 한 100기가 남아있습니다. 적어도.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용량을 활용하자면 큰 창고를 올리지 말고 자, 내가 100장을 딱 인쇄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100장은 아예 이 하드디스크한테 다 줘버려요. 100장을. 종이 100장 캐봐야 얘 얼마 안 됩니다. 기껏해야 한 10메가 내외예요. 찌끔밖에 안 돼요. 뭐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거의. 그 정도 용량을 빌리면 돼요. 그럼 얘가 받았어요. 이렇게 100장을. 그러니까 얘는 손을 놔버려요. 그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버퍼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얘가 주는 거예요. 얘가 10장 주고요. 10장 인쇄합니다. 열심히 인쇄. 10장 다 했다가 또 10장 줍니다. 이렇게 90장, 뭐 80장 이렇게 이제 얘가 점점 얘한테 주는 거예요. 얘가 10장씩 받아서 인쇄시키고. 자, 얘는 또 5 더하기 3 들어오면 5와 3을 올려서 또 캐시가 와서 가져오겠죠. 그죠? 자,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 얘들끼리 놀고요. 맞죠? 그죠? 프린터는요, 요번에 프린터는 요렇게 놀아요. 요렇게. 버프하고 요렇게. 자, 상관없어요. 별도예요. 그래서 얘는 인쇄를 하면서 다른 음악을 듣는다거나, 여러분 뭐 인터넷을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가능하죠. 그죠? 지금 바로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이거 무슨 개념을 그랬죠? 이걸? 이렇게 해주는 걸 우리가 스풀. 맞죠? 그죠? 스풀. 이걸 스풀 기능이라고 해요. 스풀 기능. 즉, 인쇄할 걸 모두 다 하드디스크에 던져줍니다. 그럼 하드디스크가 프린트 속에 있는 버프한테 메모리가 굉장히 작은 게 있어요. 거기에 넘겨줘요. 그럼 걔가 받아서 인쇄를 하는 겁니다. 됐었나요? 이게 스풀 기능이에요. 그 스풀 기능을 사용하는 메모리를 스풀 메모리 그럽니다. 그죠? 자, 이런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자, 버퍼 메모리가 요 사이에 존재하더라. 요 사이지만 시험에는 CPU와 이 입출력 장치 사이라고 그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메모리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주기억과 보조기억지 사이에서 존재하는 게 가상 메모리. 자, 가상으로 메모리를 늘린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집에
1기가의 주기억장치 램이 있었어요. 램이 1기가예요, 우리 집이. 자, 애기한테 세뱃돈을 줬더니만은, 마트 가가지고, 이마트나 인데 가가지고, 게임 CD를 하나 사왔네요. 게임 CD를. 딱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임 CD 같아요. 3D 되고, 사양도 고사양이에요. 그래, 이걸 5만원 주고 샀어요. 5만원 주고. 처음에는 혼을 냈죠. 야, 이거 왜 사서 했지만, 애가 하고 싶어 한다 한데, 그래, 설날인데 봐준다, 이래 된 거예요. 그냥 혼을 내고. 그래서 애가 이제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이제 컴퓨터 속에 탁 넣었어요. 넣었는데 좀 찝찝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 컴퓨터가 5년이 넘었는데, 애가 최신 최신 게임을 샀어요. 야, 얘, 잠깐만 했는데 뭘 뜯어가고 CD 다 넣었어요. 어떡합니까? 뚜껑을 한 뒤에를 봤어요. 뒤에 보니까 뭐라 나오냐면, 최소 사양이 나오는 거예요. 최소 사양. 최소 사양인데, 램이 2기가 이상 돼 있는 거예요. 허걱, 우리 집 1기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최소가 2기가인데, 우리 집 1기가 메모리 1기가밖에 안 돼요. 다행히 CPU라든지 비디오 카드는 거의 최소 사양이 딱 걸렸어요. 근데 요게 문제, 램이 지금 2기가 이상이 돼야 된대요. 근데 우리 집 1기가예요.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왜요? 1기가니까 게임이 안 돌아갈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이왕 뜯었어요. 어떻게? 그래, 이왕 뜯은 거 반품도 안 들키고, 해봐라. 혹시 모르지 하고 해봤어요. 그 게임을 딱 넣고 설치하니까, 게임 설치는 잘 되겠죠. 메모리 모자란 상관없어요. 설치가 됐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실행이죠. 그죠? 자, 게임 스타트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 따닥 했어요. 따닥 뜹니다. 또네? 이상한 되네? 또 그래서 시작, 스타트 딱 누르니까 게임이 들어가져요. 된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게임이 이제 막상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총 쏘고, 날아가고, 막 뛰다니고 해야 되는데, 애가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고요. 중간에 한 번씩 멈췄다가 갔다가, 이럽니다. 총알이 날아오는 게 보여요. 총알이 막 슬로우 모션 날아가요. 매트리스처럼. 게임 재미없으면 못하겠죠, 그죠? 그럼 엄마 게임 못 하겠어. 왜? 그러면, 이거 어떡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원래 안 돌아가야 정상이었어요? 2기가 이상이었는데, 그죠? 자, 그게 어떻게 돌아갔냐면, 이제, 요거 때문에 갔다는 거죠. 가상 메모리 때문에 2기가가 최소 사양이긴 했지만은, 이것 때문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집에 1기가 있어요? 1기가 있는데, 근데 2기가 게임이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돌아갔냐? 바로 가상 메모리입니다. 가상 메모리는 여기서 1기가를 빌려와요, 1기가를. 1기가가 원래 1기가고요. 자, 요거 더하기. 또 아까 말했죠. 하드디스크는 우리가 기껏 써야 반도 못 쓰고 있습니다. 이 남아 돌아요. 몇백 기가가, 그죠? 그러면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빌려옵니다. 용량을. 어떻게 해요? 요것만큼 빌려와요. 1기가만큼 1기가를 여기서 빌려와요. 그래야 1기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제 메모리는 2기가입니다. 2기가. 여러분 집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꽂은 메모리가 2기가라면 여러분 집에는 4기가로 지금 동작하고 있어요. 지금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쓰고 있는 메모리만큼 더 보태가지고 2배의 용량을 쓰게끔 늘어났어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2기가가 동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최소사양 2기가 있으니까 게임이 되긴 됐어요. 이래서 된 거예요. 이래서 되는데 왜 속도가 느려지냐면 아까 말했죠. 얘는 거북이라 했죠. 거북이. 속도가. 자, 보조기억장치는 피라미드에서 맨 하이 제일 느리죠. 그죠? 뭐예요? 얘는 달팽이 속도의 달팽이.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두 개 합쳐서 2기가 동작하니까 거북이와 달팽이를 발을 묶었어요. 2인 삼각관계예요. 여러분 애기들하고 발 묶고 2인 달리기 하면 여러분이 막 달리면 안 돼요. 그죠? 애기도 자빠져요. 그죠? 어떻게 해요? 애기한테 맞춰야 돼요. 헛둘, 하나, 둘, 왼발, 오른발, 이렇게 애기한테 맞춰야 되지. 내가 막 뛰어버리면 애기 막 넘어집니다. 그죠? 어쩔 수 없죠. 그죠? 애기한테 맞춰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거북이와 달팽이 다리를 묶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북이는 한 걸음 가면 안 돼요. 달팽이가 움직일 때마다 발을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같이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그 거북이는 자기 속도로 못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게임도 이 속도, 거북이 속도로 가서 게임이 잘 됐을 거예요. 근데 둘이 묶고 나서 2기가로 동작을 했으니까 게임이 어떻게 해요? 달팽이 속도에 맞춰져서 게임이 엄청 느린 겁니다. 됐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상 메모리 좋은 점은 용량이 용량을 크게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긴 돌아가요. 근데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게임은 못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게임 아니고 여러분이 엑셀이나 이런 파워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안 돌아갔는데 하니까 됐어요. 파워포인트나 엑셀 이런 문서 작업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해요?
속도가 느려도 상관없어요. 그죠? 어차피 내가 생각하고, 글도 치다가 생각하고 이러니까, 늦게 쳐줘도 되고, 그죠? 뭐, 얼마나 빨리 뭐 돌아가야 되면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게임은 안 그렇잖아요. 게임은 막 팽팽 돌아가야 돼. 내가 가만해서 내가 움직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 외에 나머지 프레임들은 거의 뭐 천천히 해도 돌아만 가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컴포트에서 동작이 되게,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게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가상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포토샵이나 이런 거 돌리면요, 돌아가요. 원래는 2기가 이상의 뭐 메모리 필요한데, 실제 여러분 집에는 2기가 안 되더라도 포토샵이 잘 됩니다. 그럼 뭐 편집도 하고 사진도 바꾸고 막 합니다. 단 약간 어떤 필터 기능을 적용한다 이러면은, 약간 좀, 남들은 뭐 10초 만에 끝날 거 나는 한 15초 만에 끝난다거나, 그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뭐 5초 기다리는 거 뭐 됐습니까? 그죠? 기다리면 되죠. 그죠? 자, 늦게 돌아가긴 하지만, 자, 용량을 크게 필요로 하는, 부피가 큰 프로그램, 즉, 용량이 큰 프로그램들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가상 메모리라는 게 여러분 컴퓨터에 동작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덩치 큰 프로그램들 다 돌아갑니다. 단지 속도 차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발을 묶었기 때문에 보조 기억 장치의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는 특징이요. 용량을 늘리는 게 목적이고요. 주기억 장치가 너무 작으니까 그걸 늘리는 게 목적인데, 단, 속도는 느려지더라. 왜요? 보조 기억 장치 속도를 따라가야 되니까. 됐죠?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실제 메모리는 우리 얼마나 켰습니까? 여기에요. 2기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내 컴퓨터의 속성에 시스템 등록 정보에 여기 시스템 등록 정보에 가서 일반에 가면 여기 있죠? 실제 메모리가 얼마라고요? 2기가 됐습니다. 2기가 램. 그렇죠, 그죠? 2기가입니다. 자, 2기가인데,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작업 관리자에 가보면 알아요. 작업 관리자 왔죠? 자, 여기 보세요. 할당된 메모리 돼 있죠? 자, 여기 전체예요. 전체 메모리 요것 중에 요만큼 쓰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쓰고 있어요. 자, 지금 얼마입니까? 3939메가죠? 이걸 기가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4기가가 되죠. 1000단, 1000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메가 다음에 기가니까. 4기가네요? 약 4기가죠? 아니죠. 아까 우리 2기가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가상 메모리 2기가를 빌려다가 어떻게 쓰고 있다고 지금 2기가 빌리니까 내가 실제 메모리 2기가에다가 가상 메모리 2기가 더해져가지고 뭐예요? 4기가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컴퓨터도 그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도 그래요. 가보세요. 가보면 여기에 여러분 그만큼 용량이 더 늘어나 있어요. 이 중에 얼마 쓰고 있죠? 585메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요? 이런 프로그램들 띄운다거나, 아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프로세스들이 지금 이 용량을 잡아먹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이에요. 여러분이 컴퓨터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이만큼 용량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되셨죠? 속도가 느려진대요. 선생님, 그러면 나는 4기가짜리 메모리 사다 꽂고, 가상 메모리 꺼야 되겠네요.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안 꺼도 돼요. 왜 그러냐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같이 다리를 묶어서 가니까 너무 늦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빨리 할 수 없는 방법이 없겠나라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거북이하고 다리를 묶긴 묶었어요. 어떻게 해요? 거북이 등에다가 이 달팽이를 싣고, 그죠? 다리를 묶여져 있어요. 다리 들고 내가 뛰면 되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다 애기들 다리 이렇게 하다가 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 애기를 안고 그냥 막 뛰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도로 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 기술을 도입해서 지금의 여러분 컴퓨터는 어느 정도 용량은 내가 해줘도 속도는 약간 떨어져요. 우리 생각하는 만큼 확 떨어지지 않습니다. 달팽이만큼 확 떨어지지 않아요. 거북이 등에 달팽이 싣고 가면 되니까, 아니면 다리에 얹고 뛰면 되니까, 그죠? 달팽이를, 그죠? 그러면 거북이가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속도가 지 속도만큼 낮아요. 그죠? 그런 기술이 여러분 컴퓨터에 지금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상 메모리를 써도 속도가 확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그걸 해가지고 구동이 100% 그렇게 돌아가게 해놨습니다. 지금. 됐죠? 뭐 용량을 너무 늘리거나 그러면 문제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너무 무거워지니까. 무거우면 내가 안고 뛰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속도가 안 떨어지게 해놨으니까 100% 가상 메모리를 쓰게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됐죠? 가상 메모리. 자, 속도는 느려진다는 거예요. 용량만 늘리는 목적이에요. 캐시나 버퍼는 무슨 목적이에요? 속도를 빠르게 할 목적이에요. 그죠? 속도차가 너무 나니까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중간에 둔 것들이고, 얘는요, 속도는 도로 느리더라는 거예요. 가상 메모리는. 대신 용량을 늘리는 목적. 주기억이 너무 낮으니까 그게 맞는 프로그램만 돌아가야 되고 큰 프로그램 못 돌아가니까 큰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용량을 늘리는 목적으로 해놨다는 거죠. 되셨죠?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
자, 지금 메모리 요것도 다 설명했어요. 기본적인 메모리들은. 그죠? CPU, 캐시 메모리, 주기억,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 5개 설명했고요. 주기억 장치 2개가 있었어. 램하고 롬. 그 다음에 버퍼 메모리 설명했고요. 자, 가상 메모리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머지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 눈 감고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건 머릿속에 딱 있어가고 이렇게 돌아가, 아, 이렇게 돌아가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상상이 되고 나중에 이 문제가, 이거 가지고 지금 1과목도 그렇고 3과목도 그렇고요. 문제가 많이 나오면 5개, 6개씩 나와요. 이거 하나로 맞출 수 있어요. 이거 하나로. 이것만 이해가 된다면. 1과목도 어차피 똑같은 문제니까, 그죠? 두 군데서 뭐 같은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요번에는 주기억 장치가 있는데, 이 주기억 장치는 램이라고 했죠. 램이라고 보면 된다 했습니다. 램. 자, 램인데, 자, 내가 어떤 한글을 딱 띄워서 작업을 했어요. 한글 지금 막, 문서도 작성하고, 표도 넣고, 차트도 넣고, 막, 이렇게 넣었습니다. 막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걸 이제 10페이지 정도 만들었어요. 10페이지 정도. 10페이지 정도 만들었는데, 이거 그냥 내가 막 불러오자마자 막 쳤어요. 자, 치면 우리 화면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얘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임시로? 램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고 어떻게 해요? 엑셀로 닫거나 전기가 펑 나가면 어떻게 해요? 램의 휘발성 특징 때문에 작업하던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아시겠죠? 전기가 꺼지거나 아니면 모르고 애기가 와서 X 누르고 내가 모르고 X 누르고 아니오를 툭 눌러버렸어요. 그래도 날아가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말했어요. 이 램은 불안정합니다. 전기가 나가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장 파일의 저장에 가서 꼭 저장을 해서 이름을 주고 저장을 시키라 그러죠. 그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어디로 저장하는 거예요? 램에 있는 이 임시로 작성한 얘를 갖다가 드려요. 하드디스크로 저장하는 거죠. 그게 파일에 저장 가서 누르는 게, 그죠? 그리고 C나 D에 가서 여러분 저장을 시키잖아요. 우리는 D에다가 저장을 했겠죠. C는 또 폼에다 하면 날아가는 곳이니까. 그 D에 어느 폴더를 만들고 지정하고 여러분 그 안에다가 이름을 줘서 저장을 딱 합니다. 그걸 우리가 저장이라 그러죠. 저장, 그죠? 저장. 그죠? 저장하기.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자, 그걸 저장이라 그러지만은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요렇게 램에 있는 어떤 작업한 걸 갖다가 내가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걸 우리가 시험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세이버를 영어로 말해요. 세이버. 세이버가 뭐예요? 영어로 저장, 우리말로 저장이죠. 그죠? 그죠? 세이버. 아, 주기억 장치의 내용을 보조기억 장치로 보내는 거. 그걸 바로 세이버, 우리말로 저장. 자, 저장을 해뒀어요. 이제 내가 며칠 전에 우리 회사문서를 저장해뒀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인쇄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면을 불러야 되죠. 한글을 열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D나 어디 찾아가서 더블클릭 따닥하면 한글에서 딱 열리죠. 그죠? 문서들이 10페이지짜리 문서들이. 그럼 그게 어떻게 해요?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얘를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램으로 가져오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 일반적인 파일에 가면 뭐라 했어요? 열기 또는 불러오기 이런 말 있죠. 그죠? 불러오기. 그죠? 열기나 불러오기를 누르면 내가 C나 D를 지정해서 클릭하고 열기 누르면 그 파일이 열리죠. 그죠? 한글로 탁 열리죠. 자,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걸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메모리로 가져오는 거, 주기억으로 가져오는 걸, 그걸 우리가 로드 그런 로드. 이걸 두 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로드라 그러면 로드. 영어로 로드. 여러분 영어로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드. 자, 불러왔으니까 얘를 화면에 보여주는 거, I/O 장치에다 화면에 보여주면 이게 한글이 딱 보여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걸 로드라 그래요. 자, 또 여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내가 가져가서 컴퓨터가 어떤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걸 내가 가져오는 걸 로드고, 로드로 옮겨 왔습니다. 화면에 보여주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얘 자료를, 뭐 계산도 마찬가지로 5-3도 이거 오면 5-3 오면 캐시가 와서 쫓아가서 가져가죠. 그죠? 이 가져가는 걸 또 뭐라 그래요? 요것도 똑같이 뭐라고요? 로드. 보조에서 올라오는 것도 로드. 주기억에 있는 데이터를 CPU가 계산하거나 어떤 연산 처리하거나 이런 걸 가져가는 거 로드. 그죠? 로드. 자, 계산을 했어요. 5-3을 계산했어요. 얘가 5-3을 계산하면 8이 나오죠. 이 8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레지스트리가 아닙니다. 레지스트. 우리 이 과목에서는 레지스트리도 있잖아요. 레지스트리는 뭐예요?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윈도우 XP의 머릿속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게 레지스트리고, 레지스트는 기계장치예요. 레지스트는 프로그램이에요. 일종의. 자, 얘는 레지스트 기계장치죠. 그죠? 여기에 저장되죠. 그죠? 자, 여기에 임시로 저장해놓고, 그 다음에 화면에다가 답을 출력하거나 아니면 저장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가야 돼요. 그래서 계산 결과를 어디 줘야 됩니까? 주기억으로 보내줘야 돼요. 이 보내주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스토어 뭡니까? 쌌다, 적재하다 이 말이 적재, 그죠? 적재. 우리말은 적재. 주기억 장치를 이렇게 봐요. 통으로 봐요, 통으로. 통이니까 이 통에다가 어떻게 해요? 팔을 넣어줘야 돼요. 넣어주면 이제 뽑아가서 화면에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쌓는단 말이에요, 쌓는다. 그럼 스토어. 됐나요? 스토어. 무슨, 담고 있는 가게, 창고 이런 말이죠, 그죠? 거기다 이제 쌓아두는 겁니다. 뭘 스토어 그럽니다. 담아둬야, 이제 주기억이 담아둬야 화면을 보낸다거나 인쇄한다거나 아니면 보조기에 저장한다거나 다 그리 거쳐가야 되니까 얘가 항상 중간에 어떤 중개업자죠, 중개업자. 얘를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가져오는 건 다 로드예요. 로드. 자, 계산한 결과를 주기억이 주는 건 스토어. 자, 내가 화면에 띄운 작업을 갖다 컴퓨터에 저장해야 되니까 그걸 뭐예요? 세이버. 됐죠? 요런 개념. 이렇게 봐주시고. 자, 우리가 또 2과목이나 1과목에서 설명했습니다. DMA라는 게 DMA. 이건 뭐였습니까?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애들이 이제 3월달이나 4월달 되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자꾸 교장 선생님한테 와서 하산시 가도 돼요. 갔다 오면 또 교실 들어가도 됩니까? 자꾸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교장 선생님 귀찮으니까 애들한테 얘들아, 그런 거는 말 안 하고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가. 배 아프고 그러면 수업 중이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화장실요 하고 가면 되고 수업 중이 아니면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가면 돼. 이러면 그럼 무슨 말이요? 너희들이 필요하다면 프린터나 모니터 니들이 필요하다면 CPU한테 허락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거니까. 왜? 사람이 시켰으니까. 사람이 시켰으면 CPU보다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얘가 시켰으니까 굳이 나한테 허락 받지 마라. 니들이 알아서 어떻게 해요? 가서 주기억장치한테 데이터를 받아가서 출력해버려 그냥. 아니면 가져가서 화면을 보여줘. 굳이 내 허락 받으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단 문제가 생겼다면 그때는 나한테 보고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냥 CPU 개입 없이 니들이 직접 이 I/O 입출력 장치가 그냥 주기억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쓰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그죠? 가는데 없거나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에러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때 이제 CPU한테 보고해서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 쓰라는 거예요. 허락 받지 말고 그냥. 됐죠? 그게 뭐예요? 다이렉트. D가 다이렉트. M이 메모리. 액세스. 다이렉트로 직접 메모리를 읽어라 이 말입니다. 애들이.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자, 여기 DMA입니다. DMA. 자, 기억하세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는 거. 자, 그리고 요런 게 있어요. 채널이라는 놈이 채널. 이 채널이라는 놈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얘가 CPU가요,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이에요. 회장님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에 딱 내리니까 막 전부 직원들 나와갖고 아침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지나가다 보면 저기 보니까 하단 옆에 막 휴지가 엄청 떨어져 있어요. 찜찜해요. 근데 회장님 진짜 그걸 또 말하기도 찜찜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문틈에 올라갑니다. 회장실에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회의 시간이었어요. 회의 시간에 이제 회의 다 끝나가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이제 회의 그만할까요? 하면서 회장님 한마디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우리 하단 옆에 휴지들이 많이 떨어져 있던데, 담배 꽁초도 보이던데, 하면서 이걸, 자, 오늘 수고들 했어요. 갑니다. 이 한마디가 크죠, 그죠?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그죠? 사장부터 해갖고, 막 부장들하고 다 이제 하고 사장이 또 한마디 합니다. 뭐야, 지금 회장님에서 그런 말 나왔단 말이야? 하면 어떻게 해요? 또 부장들이 또 쫓아가요.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가장들 다 오락해요. 막 같은 도로 집합해요. 하면 어떻게 해요? 회장님 이런 말 해갖고 사장님이 또 우리 깼다 하면서 하면 어떻게 해요? 또 가장인데 어떻게 해요? 직원들 보고 얘들아 하면서 이제 청소 도구 챙겨라 하면서 가가지고 청소하고 있죠. 그럼 회장님은 저기 꼭대기에서 한번 내려봅니다. 내 말이 통했나 보니까 청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 말이 통했고, 그죠?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이 모든 걸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그죠? 화장실 청소했니 안 했니 이 닦았니 안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 다 일일이 애들을 간섭 안 하잖아요. 물론 하는 교장선생님도 있습니다. 그죠? 있지만은 다 어떻게 해요?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애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잖아요. 그럼 담임 선생님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컴퓨터도 CPU가 모든 일을 다 칠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잘하고 있니? 네가 입출력 잘하고 있냐? 화면 잘 보내고 있냐? 프린터 에러 안 떴냐? 야, 너는 잘 가지고 있냐? 어떻게 고장난 거 없냐? 이걸 다 얘가 못해요. 그래서 얘가 권한을 갖다가 얘한테 주는 거예요. 채널한테. CPU 권한을 이임받았어요. 채널이. 즉 사장이나 부장이나 과장 이런 애들을 보시면 돼요. 채널이. 그럼 채널이 얘한테 권한을 이임받아가지고 누굴 감시하느냐? 주기억 장치하고 이 I/O 유닛하고 얘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감시해요. 얘가 잘 받아서 잘 주고 있냐? 여기 문제 생겼네.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 이 채널이 뭐예요? CPU한테 보고합니다. 그럼 CPU가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화면에 띵 띄우죠. 여러분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모두 해결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해결 안 되면 컴퓨터 껐다 키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CPU한테 권한을 이임받아서 CPU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채널이 얘들을 작업을 감시합니다. 잘하고 있냐 안 왔나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그게 뭐예요? 채널이었는 채널. 됐나요? 핵심 용어는 뭐예요? CPU한테 권한을 이임받아서입니다. 이임받은 애가 바로 채널이더라. 됐었죠? 자, 다 설명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다 설명했어요. 자, DMA도 설명했고, 우리 앞에서 많이 나왔었죠. 몇 문제 나왔었죠. 그죠? 자, 채널도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요 말 나오면은 이제, 채널 찾으시면 돼요. 자, 요런 거 세이브라든지, 로드라든지, 이 개념. 키시 메모리, 버퍼 메모리. 자, 요걸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자, 거기 있는 걸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캐시 메모리 보세요. 캐시 메모리 벌써 핵심 요거 나오죠?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 맞죠? 그죠? 거북이하고 치타 사이에 토끼가 있었죠. 그죠? 캐시면 토끼니까. 그래서 뭐예요?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왜요? 거북이가 너무 느려요. 치타는 엄청 빠른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중간에 있는 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라는 애를 둬가지고, 그나마 속도차를 보완해줍니다. 그죠? 그게 바로 캐시 메모리 특징이에요. 그죠? 캐시 체크해주세요. 잘 냅니다. 시험에요. 자, 용량은 엄청 작아요. 왜요? SRAM을 썼습니다. 비싸니까. 또 용량이 클 필요가 없어요. 거북이 등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 방에 갖다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갖다 주면 돼요. 그래서 용량이 굳이 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컴퓨터도요, 캐시는 작아요. 물론, 캐시가 큰 거 사도 돼요. 그럼 컴퓨터 가격이요, 몇십만원 더 비싸져요. 물론, 그런 작업을 필요로 하는 컴퓨터라면, 그런 거 사겠지만, 여러분은 필요가 없어요. 작아도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남아 돌아요, 어차피. 자, SRAM을 사용한다는 거요.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프레임이에요. 왜요? 얘가 제일 바쁘죠, 그죠? 얘가 막 파파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프레임들이나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더라. 일반 메모리도 가격이 비싸다. 왜요? SRAM이니까, DRAM이 아니니까. 그건 말입니다. 자, 캐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와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져가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계산 결과를 다시 얘가 저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계산 결과를 다시 보낼 때, 그러면 거기는 없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캐시 메모리입니다. 특징이에요. 그죠? 자, 가상기억 장치 보세요. 가상을 아까 말했죠. 그죠? 하드디스크를 주기억 장치처럼 안에 하드디스크 용량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 용량을 늘리는 게 목적이고, 맞죠? 그죠? 속도는 어떻게 해요? 도로 떨어지더라. 맞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봐줍니다. 자, 그리고 연상은 좀 더 설명하고, 버퍼 보세요, 버퍼.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임시로 자료를 기억하는 메모리다라고 나오는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CPU와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속도를 보완해주는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CPU도 이쪽 편에 있으니까, 그죠? 그 말이 나도 맞고, 지금, 이거는 이제 입출력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를 주로 버퍼가 거기 있는데, 자, 설명을 하자면,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라도 맞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거 조심하세요. 그래 놓고 많이 찍었어요. 왜요? 전부 주기억과 이 입출력 장치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시험에는 CPU와 입출력 장치 사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아닌데? 답을 찍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 맞아요, 그것도, 그죠? 자, 스풀 알죠? 스풀. 아까 말했죠? 인쇄를 하면 무조건 뒤준다고요? 하드디스크한테 줘버려요.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이제 프린터 속에 있는 버퍼 메모리가 있어요. 그리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글에 한 30페이지짜리를 인쇄를 탁 시켰어요. 시키고 아직 인쇄가 2페이지, 3페이지 나오고 있는데 내가 한글을 닫아버렸어요, X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쇄가 멈춥니까? 안 멈춰요. 계속 나와요. 그게 바로 왜요? 하드디스크로 이 데이터를 다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닫아도 돼요. 한글을 닫아도 하드디스크가 버퍼한테 주기 때문에 그럼 프로그램을 주기에서 없애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글을 주기억이 떠있지만 주기억에서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상관없어요. 왜요? 주기억이 있는 데이터를 갖다 벌써 하드디스크 다 던져줬기 때문에 화면을 닫아도 인쇄가 계속 돼요. 그죠? 내가 화면에 한글 닫아놔도.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풀 때문에요. 만약에 스풀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30페이지인데 버퍼가 10페이지밖에 못 가졌어요. 닫아버리면 10페이지는 나오지만 그 다음 11페이지부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화면이 닫혀가지고 주기억장치 없어졌으니까. 그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스풀 특징 하나 주세요. 병행 처리가 되고 동시에 두 개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죠. 프린트 하면서 다른 작업이 가능하고, 그죠? 그죠? 자, 플래시 메모리 앞에서 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뭐요? 여러분 늘 쓰고 있는 거죠, 그죠? 휴대폰에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요? 스마트폰의 저 외부 외장 메모리 또는 카메라 메모리,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메모리 이런 것들이 그죠? 그것들을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라고 그러고, 플래시 메모리는 뭐의 한 일종이에요? EEPROM의 종류죠, 그죠? EEPROM의 한 종류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로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란 말을 쓴다는 거예요. 플래시가 번쩍 뭐 빠르다 이 말이잖아요. 번쩍한다 그죠? 빨리 지우고 빨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 그럽니다. EEPROM의 한 종류라는 것을 두세요. EEPROM. 롬이에요, 롬. EEPROM이에요. EEPROM. 플래시 메모리 EEPROM의 한 종류로 그런 메모리, 우리가 늘 쓰는 그 메모리들을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거든. 자, 연상 기억 장치 보세요. 연상한데 연상. 연상 기억 장치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가 대부분 뭔가를 찾아가면 주소로 찾아갑니다. 저 호텔방에 누가 뭐 1355에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그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도 그 1355에 있는 분 좀 호출해주세요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걔들이 1355로 호출해서 누구 찾아오셨는데요 하면 아는 사람이 내려오고, 모르는 사람인데요 하면 저 잘못하셨네요 하면, 그럼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디 몇 호실 모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갖고는 어떻게 해요? 몇 호실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얼굴이 뽀글뽀글하고요. 코가 좀 커요. 안경을 썼고요. 입술이 좀 두툼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직원이 만약에 그 본 사람이라 가면서 봐라 제가 여기 손님 오신 거 맞는 것 같은데요. 뭐 때문에 그러시죠? 하고 무턱대고 몇 호실 안 갖추잖아요. 그럼 잠깐만 있어 보세요. 어느 분 오시다고 할까 이제 걔가 알아요. 검색하니까 몇 호실 나왔어요. 가갖고 손님 여기 누구 찾아오셨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야? 하면 이제 아는 분이 맞아요. 하면 이제 들어버린다거나 내려온다거나 하겠죠. 그죠? 바로 무슨 말이냐면 주소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내용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내용을 찾아가지고 접근해서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연관기억장치, 연상기억장치 이런 말씀입니다. 연상해서 그 내용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주소로 찾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내용을 참조해서 그걸 찾아오는 방식을 바로 연상기억장치. 알아두세요. 안에 있는 데이터의 내용으로 찾아가는 방법. 호텔방에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객실 손님의 어떤 그걸로 찾아가는 거예요. 손님의 뭐 용모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특징으로. 호치를 모르니까 그렇게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연상기억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시험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냥 혹시나 알아두세요. 자, 됐나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타 기억장치가 다 설명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특징은 잘 보셔야 돼요. 요거하고 피라미드 두 개는 같이 묶어서 보면요. 거의 뭐 웬만한 메모리 문제는 다 풉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뭐 CPU가 특징이 어떻고, 여기에 뭐 있어요? 연산이 있고, 제어 장치가 있고, 기억장치 레이스트가 있고, 계산하면 그 저장한 걸, 계산 결과를 레이스트에 저장하고, 다시 그걸 주기억을 보내주는 거 스토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막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돌아가는 게. 그죠? 그러면 컴퓨터 기초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웬만해서는 다, 요 정도 수준이면 거의 대학교 2학년 수준까지 다는 겁니다. 요거 개념을 깨고 있으면.